귀한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이 동지죠. 그러니까 입동은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 그래서 입동입니다.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먹는 이유는 왜 드셨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님 팥죽 왜 드셨어요? 좋아하셔서?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행자님은?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먹었어요? 우리 스님은? 저는 차를 내리느라고 아직 점심 공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은 팥죽 왜 드셨어요? 한 해에 뭐 한다고? 애군이 뜬다고. 애군이 뭔지 다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누가 팥죽 이래서 먹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죽이라 하면 사실 그 한 해의 기운을 잘 보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리 만지면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어요. 또 귀를 만지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죠? 부채같이 생긴 거. 부채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끼리는 부채 같은 귀도 있고 또 막 기둥 같은 다리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뭐 십성률, 뭐 마승제로, 뭐 이렇게 또 다른 경전 여러 군데 보면 부처님이 팥죽을 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팥죽을 드셨느냐? 몸 안에 냉기가 들면 제자들한테 팥죽을 써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먹여요. 팥하고 찹쌀하고 생강하고 깨를 넣어서 팥죽을 써서 먹게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팥죽을 먹으면 몸 안에 냉기가 빼지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춥잖아, 그죠? 추우면 감기도 들고 폐렴도 걸리잖아. 근데 팥죽을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하지? 냉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그렇게 것도 있지만 팥죽의 유래는 우리나라 풍속에는 옛날부터 뭐 액땜이란다 이제 스님같이 아주 스님 젊으신데 뭐 호랑이 막 이런 이야기도 다 아시더라고.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뭐 액땜을 한다, 또 귀신 쫓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팥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몸 안에 이제 냉기도 빼주면서 또 팥에는 또 이렇게 영양이 많아요. 이렇게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간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팥죽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하면은 또 가을 되면 뭐 하죠? 팥슈루떡을 해서 이렇게 햅쌀을 쌀을 이제 수확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뭐 무도 집어넣고 무채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무시루떡 먹어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요즘 사람들은 안 좋아해 무시루떡을. 이렇게 막 냄새 난다고. 근데 그 무시루떡이 엄청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무가. 그래서 가을에 겨울무는 산삼하고 안 바꿔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가 따뜻한 성질도 있지만 추우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가 따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소화 안 시키고 흡수가 안 되면 그건 독이야. 근데 모든 음식을 다 소화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산삼하고도 안 바꾼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팥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경전에 곳곳에 이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서 먹는 음식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의 의미는 또 뭘까요? 공양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공양 올린다. 그러니까 공양이 뭐야? 부처님 때 음식을 올리는 거 공양? 음식을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 좀 넓은 범위로 따지자면 그 부처님께 뭔가를 이제 드린다. 아, 예. 뭔가를 바친다. 예, 신당기는 것도 드린다라는.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스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양의 의미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은 식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식사다. 식사는 먹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불교는 먹는 일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공양이다. 그럼 왜 공양이라 그러냐? 음식은 내 몸하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팥죽을 먹으니까 어떻게 했죠? 몸 안에 냉기가 빠져나갔어요. 또 우리가 뭘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우리 어릴 때 또 생일날 무슨 떡 해주셨죠? 팥슈르떡. 아니, 팥슈르떡이 아니라 팥 수수단자를 만들어줬어요. 그 수수단자를 또 왜 드셨는지 아세요? 수수가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형성되는 10살까지는 무조건 떡을 해줬지 케이크 없어서 수수 떡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수수가 약간 쌉싸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수를 먹으면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수 팥떡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떡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수수를 갖고 엿을 고는 거예요. 엿을. 그리고 이제 그 수수를 갖고 나이가 드신 집이나 절에는 수수 갖고 꽃창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갑 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수 꽃창을 계속 담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10년 이상을 지금 수수 꽃창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수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떡을 쪄서 그거를 이제 엿기름에다가 삭혀서 고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꽃창을 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어줌으로써 뼈를 만들기도 하고, 또 경전 속에 보면 입태경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몇 월 달에는 뭐 먹고 몇 월 달에는 뭐 먹고 이렇게 나와요. 뼈가 형성될 때는 뼈에 관계된 거, 피가 만들어질 때는 피에 관계된 거, 머리가 만들어질 때는 머리에 관계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입태경에서부터 능언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 태어나기 전에 10개월의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은 내 몸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은 뭐하고 나누냐? 내 마음하고도 나눕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배부르니까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하고 나눠. 그 다음에 뭐하고 나누냐? 영혼하고도 나눈 겁니다.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의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사찰 음식은 채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채식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일반적인 음식은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불러 뭐 하겠다? 죽겠다. 배고파 뭐 하겠다? 죽겠다. 생명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채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연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채식과 자연식이라 그러면, 사찰 음식은 뭐냐?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찰 음식은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의 마음과 수행자의 틀과 수행자의 생각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준다. 그걸 이제 선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선불교 중심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드시는 음식,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채식 중에서도 파마늘을 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파마늘을 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지방마다 음식이 틀리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짜고 맵게 먹잖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승질이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충청도는 어떻게 먹어요?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해서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전라도는 산과 들과 바다만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식재료가 풍부해요. 그리고 음식 인심이 좋아. 음식 솜씨도 좋고. 그래서 음식 인심이 좋고 솜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성품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전쟁을 하는 나라는 다 뭘 좋아하죠? 육식을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다 어떤 음식을 먹냐?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영혼하고도 나눈다는 거예요. 영혼하고도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죠. 채식 중에서 파마늘을 뺐는데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걸 다 허용했어요. 파마늘도 중풍이 두 가지로 오는데 열이 많아서 회로가 끊겨서 오는 중풍은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이 오는 거고요. 몸이 냉해서 오는 중풍도 있어요. 이게 다리밑을 비고 자면 입이 돌아가고 요즘에 또 차 타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잖아. 그래서 50견이 50살에 와서 50견인데 요즘엔 20대 30대에도 50견이 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거야. 그러니까 찬 기운은 뭉치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몸이 냉해서 오는 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파마늘을 먹으라고 허용했어요. 그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열이 많은 사람이 파마늘을 먹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었더니 너무 많이 건강해졌다. 암이 났었다. 어떤 사람 안 나. 그건 뭐냐면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이나 파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몸이 냉한 사람은 필요한 거죠. 육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자인데 육식이 필요해. 그러면 평생을 치열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먹는 날짜와 먹을 수 있는 종류를 일러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 그때는 최소한의 고기를 먹어라. 그게 뭐냐면 삼정육이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게 삼정육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때는 몇 사람의 손을 거쳤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그래서 5종류, 7종류, 9종류까지 갑니다. 몸이 이제 병중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분류해서 나간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요. 성장 촉진제 향생제를 주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분류는. 그럼 깨끗한 고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닭을 10몇 년을 키우는데 3개월, 6개월 키우고 열흘 만에 닭다리에다가만 주사 넣어서 잡고 이렇게 하면 그 닭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마 아빠 뼈가리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응? 옷도 오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양계장에 가둬 놓고 키우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향생제 줘야 되고 빨리 키우니까 성장 촉진제를 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걔는 행복하지가 않아, 닭이. 그래 했는데 그 닭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 성장 촉진제가 뭉쳐갖고 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를 먹고 나면 그 성장 촉진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내장에 붙으면 걔가 혹을 만드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 붙으면 막 혹이 생기는 거야. 요즘에 막 이렇게 다리나 막 이런 데 혹이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다가 성장 촉진제로 인해서 그것이 다면 처음엔 좁쌀만 했다가 걔가 점점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예요. 팔이 커지는 데 가서 붙으면 팔이 커지고 다리가 커지는 데 가서 붙으면 다리가 커지고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의 삶을 뺏음으로써 그 닭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죠? 우리의 삶을 뺏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육식도 허용하고 파마늘도 허용하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울도 술도 권하지 않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술을 허용했어요. 술에다 약초를 담그는 거예요. 강경병 아시죠? 미친개한테 물릴 때는 얘가 조금만 늦게 치료를 하면 독이 퍼져서 내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려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독해 주는 약초를 술에 담가가지고 그걸 먹게 해서 이 술이 뭐지 몸속에 들어가면 빨리 퍼지니까 빨리 그만큼의 이제 그 약효를 날라서 해독을 하게 해주는데 그게 경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술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육류를 써야 되고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사람의 피와 살도 취하라고 나와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전을 보다가. 그게 뭐냐면 요즘에 헌혈, 장기, 이식을 그렇게 사람의 피와 살을 취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동물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요새 동물복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내가 육식을 할 때도 동물의 삶을 생각하면서 육식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니까 그냥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동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고 우리 오광기 할 때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성장 초제를 많이 넣고 키웠는지 그러면 어떡하죠? 땅의 생명도 죽이고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도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왔는가를 따져서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은 인원의 사람들한테 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뭐 병도 고치고 암 환자도 이제 좋아지고 물론 저도 이제 뭐 얼마 못 사는 이제 그런 거를 병원에서 받았을 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음식 때문에 제가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내가 음식 갖고 뭐 수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1년 만에 향차를 만들고 이제 뭐 병원에서도 우리가 진단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만약에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저는 죽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계약이 때 나와서 결혼하시면서 저를 꼭 집어서 난 얘를 키우겠다 해서 할머니가 저 밥을 해주셨어요. 할머니한테 뭐 음식도 많이 얻어먹고 할머니가 하는 거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아플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을 딱 제껴놓고 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머니가 해줬던 생각,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먹어서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할 줄 모르면 남이 해주면 거기 뭐 들어갔는지 알고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내 몸에 맞춰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1년 만에 향초를 만들고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 갖고 비행 청소년 아까 우리 성품 이야기 했잖아요. 그 성품의 스님들의 선식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아이를 모범생이 만들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아들을 보내가지고 거의 24시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방학 땡 하면 이제 애들 수련회 가고 3박 4일 하고 나면 세탁기 7, 8개를 놓고 이불 베개 속까지 빨아야 돼요. 그리고 가고 나면 청소해서 다시 끼우는 것도 일이고 집어넣는 것도 일이고 바로 닦는 것도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면서 여기 너무나 그냥 이부자리 빠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 물론 세탁기가 하지만 이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가로로 손바닥 발바닥에 완전히 황달이 오고 얼굴이 흑달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그 당시는 그 정도면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이니까 약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혼자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1년을 살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살면서 얼마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제가 겪으면서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저녁에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향채를 만들 쯤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효도 못했으니까
내가 부모한테 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한테 해야겠다. 그때 봉은사에서 어린이 집하고 어린이 법회하고 노인대학을 맡으라 해서 봉은사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하는데 애들 제가 아토피, 뭐 자피증 아이들 음식으로 스님들 수행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김치를 나니까 집에 김치가 없는 거예요. 안 해 먹는 거 엄마들이. 애는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김치를 얻으러 유치원에 와서 제가 학교인데 교육시킨 게 오늘날 이렇게 요리 선생이 된 거예요. 음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음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아플 때 매달 방생을 하고 매달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의 첨대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대기자가 5,000명이 넘고 일주일에 몇백 명씩 강의를 하면서 5,0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뭐 집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4대 강을 하면서 방생을 갔더니 막 강을 다 파헤쳐 갖고 우리가 방생한 고기들이 막 그 모래에서 밭에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생을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몇 년 동안 방생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몇백 명의 강의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서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나는 29살, 아니 39살 이미 의사가 죽는다고 내놓을 때 내 인생 끝난 거로구나.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가. 열심히 천도제 지내고 방생한 공덕이를. 그래서 이제 다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밖에 못 나갈 때 제가 다시 이제 방생을 시작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에도 열댓 명이 몇십 명이 되고 이쪽에도 몇십 명이 돼서 이제 제가 강의를 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면서 아, 내가 사람들하고 뭘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뭐 지금도 이제 막 찾아와요. 근데 너무 음식을 한 번도 가정주부인데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김밥을 싼다고요. 시금치를 사오랬더니 시금치를 이렇게 비닐봉지를 긴 그 왜 비닐하우스 키운 그 시금치를 사갖고 와서 스님이 김밥 싼다고 시금치 사오라 그래갖고요. 저는 저기 김밥 쌀 때 저기 섬초 그리고 이제 또 그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시금치? 포항초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시금치 사오래서 시금치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초하고 섬초가 시금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암 환자가 괜히 된 게 아니다. 어째 이렇게 모르느냐. 내가 이래가면서 그랬거든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도 암 환자예요. 그걸 오래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제 나오는 대신 매주 쓰고 있고요. 저희 집에 지금 이제 내일 팥죽 쓴다고 와서 있어요. 두 사람 다 암 환자 가족들이 와서 있어요. 두 가정이 다 암 환자예요. 남편은 굉장히 오래전에 간암으로 20년 전에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한 사람도 8년 전에 대장암 4기 학문들에게 달아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오면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3차 맞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한 8kg가 빠져갖고 40kg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면서 아,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눔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나가게 됐어요. 저희한테 특강을 듣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음식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봤는가? 걔네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나? 자연의 생명에 감사 인사를 했나? 진짜 내가 먹을 사람에 맞춰서 약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게 해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많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 바로 공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도 만지고 내 영혼도 만들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어. 또 몸도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 그걸 치유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찰 음식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연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내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이 필요하잖아.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 해야 돼. 근데 그 좋은 식재료는 예를 들어서 오늘 팥죽 드셨잖아. 그럼 팥은 어디서 자라죠? 땅에서. 뭘 먹고 자라? 물을 먹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 바람이 있어야지. 벌이 바람이 그 포자를 날려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는 팥 속에는 땅의 기운, 햇빛의 기운, 바람 그렇게 다 있는데 만약에 땅이 오염된 데서 팥이 자라면 팥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잖아요. 안 건강한 팥을 갖고 내가 음식을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근데 좋은 땅에서 좋은 공기 속에 좋은 물을 먹고 팥이 자라면 팥이 건강하고 행복하잖아. 그 건강하고 행복한 팥으로 팥죽을 써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나도 건강해지는 거죠.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의 생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생명이 맑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좋은 식재료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식재료는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 뭐냐? 땅, 물, 바람, 공기, 햇빛들이 건강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양의 의미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팥을 심으면 팥이 온전하지 않잖아. 그럼 비닐하우스 농사를 안 지면 온난화의 주범도 없어지고 또 건강한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도 햇빛도 건강도 다 건강해지니까 환경 오염도 덜 할 것이고 바로 부처님이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실천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가 맛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우리 스님께서 간결하게 세상에 제일 훌륭한 부처님을 딱 모시고 근데 큰 법당에 가면 부처님 말고 밑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꽃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그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아니 거룩한 부처님만 계시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모든 생명이 부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당에 다 그렇게 꽃도 그려놓고 조각도 해놓고 열매 뭐 하늘에 달리는 새, 물고기 다 거기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법당은 대형 세탁기다.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 온 생명이 나와 불일의 사상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눈에 아름다우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기분 좋죠. 예.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우리가 먹는 것도 행복하잖아. 근데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잖아요.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장기가 먹는 거예요. 기류도 마찬가지예요. 기류도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만 여름에 더울 때 귀신 찍찍하는 그 공포영화 보여주면 한기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 그런 한기들이 쌓이면 나중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찬 기운은 뭉치는 기운.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지만 심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음식은 몸이 열이 있냐 뜨거우냐 이걸 잘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할 때 아까 천수경 하실 때 한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심야장군 대단하냐 뜻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걔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 소리가 우리 온몸을 열어주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아기 오줌 눌 때 뭐라 그래요?
시술에 오줌을 쓰는 기운이 열리고 은가술에 똥을 넣을 기운이 열리듯이 우리가 그 다라이 속에는 우리 온몸의 기운을 열어주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젊어 보여 안 젊어 보여? 젊어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스님들도 좀 있으면 더 젊어질 거예요. 저도 이제 스님들을 가서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 가면 한 뭐 20살 됐나? 이러고 가서 물어보면 저 외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30 넘었다 소리잖아. 나이가 가면 안 돼. 저도 이번에 갔을 때요.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후덕준 선생님 빼놓고 제가 두 번째로 많으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젊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 나이를 듣고는 젊은 요리사들이 전부 다가 계단이 막 많아요. 막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몇 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저를 막 부축하고 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보다 내가 계단을 더 잘 올라가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리를 통해 들었지만 내 장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는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없다. 왜?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이 암은 어디서 가냐? 다른 데 암이 심장으로 침입해도 심장이 먼저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을 너무 덥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냉하게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음식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계절의 음식이 있잖아. 그죠? 계절의 음식. 금강면 채숭안경 경전이라는 제24 제명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병이 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계절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먹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음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준한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팥죽을 써서 공양을 드시게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식생활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음식이 나오는 게 틀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음식을 또 우리 몸에 맞춰서 먹어야 돼.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이 있어.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게 돼 있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절에서 나가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다. 또 아침을 안 먹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역량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님 노릇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0년 전에 정부하고 같이 해서요. 아침을 먹는 학교하고 안 먹는 학교의 아이들의 성적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만 학교에서 아침을 줬어요. 했더니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다.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한테는 수라라 그러고 어른한테 진주라 그러고 우리 아까 공양이란 말을 했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한테는 무슨 공양이라 그래요? 네? 무슨 맞이? 사시맞이. 사시가 9시부터 11시인데 그 시간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셔서 사시맞이 공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일종씩은 낮에 한 끼니 드신 겁니다. 그래서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괜찮다.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장기가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밥 많이 먹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잖아요. 위장에서 얘를 소화하느냐고 다른 장기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거나 배가 부르면 졸린 이유가 위장이 힘드니까 다른 장기 쉬라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졸린 사람은 위장 치료를 자야 되고 밥을 천천히 침하고 섞어서 오래오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장기가 아침, 점심, 저녁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언제 먹는 거냐?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먹어라. 옛날에 우리나라 겨울에 연세드신 분 계시지만 두 끼니 먹었어요. 겨울에는. 아침 먹고 오후에 일찍 먹고. 활동도 안 하지만 먹을 게 귀해서도 그러기도 했겠지만
이제 짧으니까 낮에. 근데 요즘에는 뭐 밤낮이 없잖아. 하늘에 불이 켜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까지 먹어라. 근데 내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저는 꼭 저녁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제 제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소모성 질환을 앓기 때문에 무조건 나보다 1.5배의 영양을 먹으라는데 그렇게는 못 먹어도 하루에 3끼니를 안 먹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잠자기 2시간 전에, 그 다음에 밤 10시 이전에 간단하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밥 먹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어진다. 아까 음식은 우리 마음을 주어진다 했잖아요. 아침에는 신선히 먹는다는 거예요. 신선히 먹는다. 왜냐면 머리가 어떻게 하죠? 맑아지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먹는다. 부처님은 모든 걸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가장 모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시는 시간에 낮에 드신 겁니다. 저녁에는 어떤 마음이 나느냐? 짐승의 마음이 닮아간다. 짐승의 마음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에 늦게 먹으면 귀신이 먹는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꿈자리가 뒤집어가 몸이 무겁다. 근데 귀신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쁜 에너지란 뜻입니다. 나쁜 에너지다.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옛날에는 막 의사들, 한의사들한테 했어요. 맞다는 거예요.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다 안 돼. 근데 저녁에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나머지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인슐린을 써서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는데 소아 당뇨 비만이 많은 이유는 밤늦게 애들이 막 기름에 튀긴 거, 뭐 피자, 고담배 고열량을 먹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라. 그것도 이제 뭐 막 항상 뭐 소화가 막 왕성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 그 췌장암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풍 걸려오고 초등학생도 중풍 걸려오고 유치원의 아이가 자궁암에 걸려오고 유방암에 걸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르몬 성장 촉진제를 먹고 몸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는요, 이제 막 유기농에 눈이 띄어갖고 유기농 매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마도, 뭐 딸기 이런 거를 막 겨울 되면 애들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3살, 5살인데 수염이 나고 가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흐른다. 그래서 성장 억제제 주사를 맞자 그러더래. 나한테 맞기를 절대 안 된다. 음식을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유기농에서 막 사다가 먹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겨울에 딸기가 크려면 자연의 햇빛을 통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니까 성장 촉진제 주고. 또 도마도도 절대 성장 촉진제만 안 되면 안 좋아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는 괜찮은데 아기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6개월 만에 다시 정상으로 가슴도 들어가고 수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좀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연을 거슬러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계절의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양하면은 자연의 생명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시고 마지막 씻음물 어떻게 했죠? 마셨어요. 그러니까 준한 스님도 지금 미국 사람들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조계사에 바로 공양을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바로를 어떻게 좀 사서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가 또 목기로 만들고 오치를 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바로 한 벌씩 좀 스님한테 조계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씻음물까지 우리가 버리지 않고 마시는 이유는 땅도 나랑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땅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사찰 음식 건강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에 자연의 생명을 담았어. 음식을 먹으면 수행자의 마음을 닮아가. 음식을 하면 전쟁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순해지니까 병고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안 하고 이런다는데 다 생각이 미쳤어요. 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그 방송 나간 지 지난 화요일 날 됐는데 제 그 말들이 600만 부, 오늘 아마 500 얼마 제가 보고 들었는데 하루에 지금 100만 부씩 올라가더라고요. 그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잠시 흘러갔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식적인 행사 나오고 앞으로는 안 나와요. 준한 스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여기 홍대선에 젊은 우리 스님들 이렇게 또 다 애써주셔서 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공식적인 어떤 바깥에 뭐 법문이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저 예능 프로도 막 줄줄이 오고 막 그래서 약속된 거 외에는 지금 한동안 제가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능 프로에 나왔길래 저 말고 그 99명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그분이 다 음식 수행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양보를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음식에 대한 생각은 뭐라 그랬죠? 공양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그죠? 냄새, 향기도 먹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 엄청 오늘 연불 할 때 신나셨죠? 준한 스님이 엄청 연불을 막 잘하세요. 소리가 커가지고. 저는 인도 성주스를 작년에 갔잖아요. 법증 스님하고. 근데 막 준한 스님이 연불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제 따라만 가도 제가 작년에 이제 69살에 70 되기 전에 갔잖아요. 70 돼서 갔나? 올 봄이니까.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열흘을 다녔는데 아픈 사람도 없었지만 힘이 안 들어. 그게 뭐냐면 스님의 법력이 연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 울림을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연불을 해도 되고 눈으로 봐도 되고 남이 하는 연불 소리만 해도 내가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 집에서도 틀고요. 차 안에서 연불 소리만 해도 내 파동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저 4층에서 들었습니다. 올라와서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밑에서 좀 있다가 이제 시스템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몸에 오늘 파동을 많이 열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또 앞에 막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요. 저 스님 누구지? 두 분은 내가 처음 뵀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그러시군요. 스님 오시는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생 인연이니까 만났습니다. 예. 사실 스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가사장선 들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포대화생 같이 넉넉하고 두 분 챙기셔갖고, 예. 우리 막 또 이렇게 새 스님들도 그렇고, 너무 우리 법증 스님 막 태권 통해서 막 기운이 벌벌 나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 좋아하는 이유가 막 젊은들의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오고 싶은데 안 불러줘서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공양이라는 의미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부로도 먹고요. 코로도 먹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가? 대형 세탁기다. 저기 무슨 세탁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스님? 저기 세탁소 이름이 뭐예요? 저스트비 세탁. 아니, 이거 저스티비인데 무슨 세탁소 이름이 따로 지었던구만? 뭐라고 그랬어? 예전에 업보 세탁소. 그리고 업보 세탁소라고. 네, 업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지어야겠다. 네, 업보라고. 사람들이 업보라 그러면 뭔가 무슨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그 어두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업도 업이고 나쁜 업도 업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밝은 뭐 깨끗이 청정 무슨 해주는 거니까 그죠? 빨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밖에 보이는 걸 빨지만
아까 준한 스님이랑 스님도 연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한 것은 뭐죠? 내 몸을 세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세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 해주는 데가 절집이야. 예, 그래서 대형 세탁기다. 또 이제 준한 스님이 여기 말고 네팔에 그 공기 좋은 데다가 또 부처님의 그 수행하셨던 그 좋은 기가 나오는 그냥 네팔에 그 뭐 다 사진 보셨죠? 거기 가면 또 막 에너지 받고 너무 좋아지니까 준한 스님이 맨날 네팔 노래를 하시잖아. 예. 그다가 미국의 센트럴 파크 그 조계사는 준한 스님 가기 전에 제가 옛날에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머물렀던 곳이에요. 준한 스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뭔 인연인지 몰라 저렇게 자주 만나. 그 양백종사. 거기도 또 그 모시던 노스님을 제가 먼저 몇십 년 전에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준한 스님이 또 모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얽히고 설킨 내가 빛인가 했더니 준한 스님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래서 뭐 빛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모인 여러분들한테 더 넓은 더 맑고 청정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맑혀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은 자연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쓸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식재료를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자연의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식재료를 써야 돼요. 고기도 정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은 어디서 나갔다? 불교에서 나갔다.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건 식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도 불교에서 나간 일입니다.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증인 아함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 세상의 모든 시작은 식으로 시작돼서 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식자재하지 못하면 법을 자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인데 우리 스님들이 먹는 거 뭐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픔을 통해서 이것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탁발 문화 아시죠? 예, 인도는 7가식을 했어요. 지금 태국은 5가식을 합니다. 태국의 95%의 불교 신자를 만든 건 탁발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 탁발을 스님들이 나가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한테 공양을 안 올리면 안 먹어요. 정성껏 마련해서 공양을 올리고 나면 그거 나머지 누가 먹지?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대가족들 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계시니까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먹었잖아. 근데 이제 요즘엔 2사람 1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간 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편식을 하게 돼. 근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집이든 가리지 말고 7집을 다녀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집마다 음식이 다 같지 않잖아. 골고루 먹으니까 편식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걸어가.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걸어오고. 너무나 좋은 식생활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먹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금강경 이거 금강경 평범 맞죠? 이거 맞나요? 예.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전에 공양을 드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방석을 펴놓고 그 다음에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법문에 왜 밥 먹는 게 왜 나와? 어떤 스님이 출가해서 그랬더니 그게 일상이 다 수행이고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음식을 식재료를 일단은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정식이에요. 그러면 좋은 식재료를 그 다음에 뭐 육류든 생선이든 뭐 성장촉진제 줬다든가 향생제를 줬다든가 양식을 해서 너무 많이 그런 것보다 제철의 음식을 먹고 음식도 24절기에 맞춰서 제철의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저는 게으른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갖고요. 밭에 물을 안 줍니다.
제 지론은 견디는 놈만 키운다. 예, 견디는 놈만 키운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몰래 물 주고 제가 물을 안 주니까 물병 이렇게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달아놨어요. 물 주라고. 그래서 저한테 오며 가면 저기다 호수다 물 주라 그래. 그래서 비 오면 거기 비 떨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고 이제 풀도 가끔씩 그냥 풀만 뽑아주거든요. 근데 배추가 무는 요만하고 배추는 속이 안 찼고 어떤 건 속이 좀 찼어요. 근데 오늘 점심 때 여기 데리러 와서 먹더니 배추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절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추가 사각사각하고 무는 3년이 놔둬도 그냥 있고 배추도 1년 지나도 그냥 있어요. 예, 견딘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제가 뭐 그렇게 잘 먹고 이러지는 않는데 김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밥을 먹기 위한 김치가 아니라 그냥 배추, 무, 야채를 그냥 먹는데 그냥 먹으면 냉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거를 발효시켜서 그냥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밥은 밥대로 먹고 뭐 장이나 이렇게 먹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만 이렇게 삐져가지고 간장만 넣어서 볶아갖고 국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무슨 국물이에요? 뭐 넣었어요? 막 이래. 간장만 넣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비결은 뭐냐면 물을 넣고 그냥 간장을 넣는 게 아니고 간장에다 물을 볶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 매운맛, 약간 아린 맛들이 다 없어져요. 간장을 통해서. 그때 이제 거의 다 볶아질 때 물을 넣고 끓이면 단맛이 다 나는 거예요. 어떻게 끓였냐도 이제 중요하지. 물론 뭐 무도 맛있어야 되고 간장도 뭐 오늘 간장은 10년 된 간장이기 때문에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는데 그냥 저는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고 경전에 써 있어요. 약을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가 양념에 동그라미를 치잖아. 영야에 동그라미잖아. 경전은 그게 아니에요. 기억, 양념이에요.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약이 되는 음식이다. 그럼 얘를 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양념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다 요리를 하고요. 아니, 된장에다 요리를 하고 냉한 것은 고추장에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장에다 고춧가루 넣으면 더운 음식이 되고 안 넣으면 그냥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 간장, 된장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독소부터 거친 거를 다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준한 스님은 일찍부터 그걸 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도 1700년의 지혜를 갖춘 사찰 음식과 명상을 사업화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어쨌든 출가를 하니까 어쨌든 저랑 무슨 일 이제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장을 담가서 이제 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여러분들 가끔씩 해줄 거예요. 오래 담근 거는 지금 우리 집 장독대에 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열어봤어요. 이게 나 그랬지. 이거 와서 너네들가 보고 뭐 요새 골마지가 잘 끼거든요. 그것도 걷어내고 그것도 다 공부니까 와서 해라. 나 장독대 안 본다 이랬어요. 그래도 그냥 바쁘니까 다 못 오잖아. 뭐 스님도 뭐 100천만 건 난저를 얼굴 보기도 힘들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뭐 통화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뭐 닭띠 찍으러 왔길래 장독대 가서 열어봤더니 너무 간장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 간장을 보낼 때는 여기가 응달지고 장독대 항아리를 보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몇십 년 된 시간장 밑에 소금이 있었거든요. 장석이라 그래 그거를.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거기다 장을 담가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갖다 놔도 덜 아마 상할 거예요. 준한 스님도 열심히 드셔서 건강해셔야 되는데 맨날 다니니 그 장 요리를 얼마나 드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간장이라도 퍼갖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귀한 사람이니까 여기 분들 다 귀하지만 건강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찍어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간장이. 그래서 이제 장을 담그기 전에 또 이제 퍼가야 되고, 이제 올해는 저희 이제 보살님이 지금 콩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메주를 써서 저희는 안 사고 이제 해도 되겠다.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힘드니까 좀 덜 담가야지. 그러면서도 덜 담그는 게 최하 한 가마 반 두 가마야.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여기 홍대에서는 장을 뜨고요. 저희 장은 못 떴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소금을 분 채 1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묵은 장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뭐 묵은 그 장하고 섞어서 된장처럼 퍼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를 살려준 게 음식이었고 그 음식 중에서도 간장 된장이 제가 야채를 잘 먹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고 김치 속에 저는 다 간장을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김치였고 김치 속에 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장 담그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끼고 시간을 안 아낍니다. 그리고 김치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만 잘 먹어도 우리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류나 밀가루나 쌀은요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침하고 잘 섞어야 돼. 침하고 섞어서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침이 다 못해.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발효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의 플러스 100의 육류, 생선, 밀가루, 쌀을 김치나 장이 마이너스를 시켜줘서 완전 연소를 시켜줄 때 내 몸에서 가장 완벽한 영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영양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을 먹어도 그렇게 흡수를 시켜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너무 많아. 이거를 마이너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 거야. 우리가 왜 식당에 가면 전 주잖아, 그죠? 전 줄 때 뭐 주죠, 같이? 간장 줘. 왜 줄까? 왜 찍어 먹으라고? 간 맞추라고? 네. 소화 잘 되라고 준 거예요. 죽 먹을 때 물김치를 주는 것은 줄이 후루룩 넘어가니까 김치 국물을 먹으면서 흡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바깥에 주는 간장은 발효된 게 아니에요. 베이스 간장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이제 머리를 써야 돼. 김치는 식당에서 다 주잖아. 김치 주세요. 김치하고 같이 전을 먹으면 훨씬 편안해요. 드셔보세요. 김치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식생활 문화는 모든 음식이 약이다. 음식의 식재료는 정식의 식재료를 써야 되고 그 정식의 식재료는 바로 계절을 거슬리지 않는 거여야 된다. 농약 이런 거 안 주고 자연의 생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자연의 생명을 통해야지만 온전한 생명이 있다. 내가 그랬잖아. 배추무가 3년이 돼도 그냥 있다. 지금은 3년 전에 그 동치미 담근 무가 남아서 제가 지금 안 물러갖고 꽃창에다 지금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꺼내갖고 사람들 주면 맛있다고 먹고 났더니 소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사람들 많은 데서 스님 그걸 좀 퍼주세요. 그래서 내가 못 준다 그랬어요. 몰래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달라 그러는데 딴 사람 다 갖고 싶잖아. 못 주지 이 사람만. 예, 그래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살짝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주는 거야. 그 사람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주면은 다 샜네. 평소에 안 삐지다가 다 삐져. 희한하더라고. 예. 그래서 김치를 담아서도 퍼줄 때도 제가 퍼줍니다. 그래서 딱 담아갖고 한 그릇에 딱 담아갖고 한 그릇에 딱 퍼주면 말이 없는데 누구 맡겨놓으면 좀 더 줘봐 그러면 저 사람 더 가져가고 난 덜 가져갔다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다 퍼줘요. 옷을 버려도. 예. 그래서 어쨌든 식재료는 부처님 계절에 맞는 자연을 거스르는 식재료를 선택하고 고기는 뭐를 해야 된다? 정육을 해야 된다. 깨끗한 고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은 뭐라 그랬죠? 약이다. 그 약을 만드는 음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몸의 리듬 이야기했죠. 아침, 점심, 저녁에 리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같은 미역국을 끓여도 아침에는 그냥 간장국물에 끓이는 거예요. 낮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간장에 기름에 볶아도 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간장하고 기름에 묻혀놨다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냥 미역국을 끓여갖고 계속 퍼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몸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는 어쨌든 맑게 먹고 낮에는 알맞게 먹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한 음식의 지혜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을 쓰는데 원칙이 있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뭐죠? 4시가 다 됐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더 하면 힘드실 것 같고 질문을 받겠습니다.